회장님도 쩔쩔매던 그 순간 노인 운전기사가 유창한 외국어로 회사를 구했다. 새벽 무렵 서울의 하늘이 아직 검푸른 어둠에 잠겨있을 시간. 박동훈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다리미판 앞에 서서 유니폼을 다렸습니다. 소매 끝단 바지의 칼주름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50대 중반의 흔한 아저씨였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도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이것이 지난 10년간 그가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한때 여의도 증권가를 호령하며 저승사자라 불리던 전설적인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박동훈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XX그룹 김갑수 회장의 운전기사 박씨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박동훈이 회장 자택의 차고지에 도착해 최고급 검은색 세단의 표면을 융으로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갑수 회장이 튀어나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기세를 뿜어내던 김 회장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발걸음은 쫓기는 짐승처럼 다급해 보였습니다. 박 기사, 시동 걸어. 당장 회사로 가야 해. 김 회장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박동훈은 묵묵히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뒷좌석의 김 회장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핏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국 놈들이 도착 시간을 당겼다고? 이 빌어먹을 자식들이 사람을 똥개 훈련시키나. 야, 김전무. 너 똑바로 안 해? 이번 협상 실패하면 우리 그룹은 공중분해라고. 내 말 알아들었어? 전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고함이 이어졌습니다. 박동훈은 룸미러로 김 회장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없고 공포와 초조함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XX그룹의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미국 거대 투자사인 블랙스톤에게 투자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투자지 사실상 헐값에 회사를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박동훈은 핸들을 쥔 손에 지그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계약서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수만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최상철 상무가 김 회장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미국 애들 원래 기세 등등하지 않습니까? 그놈들 비위만 좀 맞춰주면 계약은 성사될 겁니다. 최상철.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해외 전략팀 상무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박동훈은 그의 뱀 같은 눈빛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박동훈을 배신하고 누명을 씌워 매장시킨 장본인이 바로 최상철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동훈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운전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최 상무, 자네만 믿네. 자네가 외국어를 잘하니 이번에 내가 체면 구기지 않게 잘 좀 해봐. 김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 상무에게 의지했습니다. 최 상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박동훈은 룸미러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박동훈은 XX그룹이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직원들 뒤편 기둥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말쑥한 정장을 입은 백인 남성 4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사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마치 정복자가 식민지에 발을 들여놓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마중 나온 김 회장이 환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 대표인 마이클은 김 회장의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선글라스를 낀 채로 껌을 씹으며 쳐다보지도 않고 외국어로 몰아짓거렸습니다. 김 회장은 알아듣지 못해 멍한 표정으로 최 상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상무가 재빨리 통역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라 피곤하니 호텔로 빨리 가고 싶으시답니다.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동훈의 귀에는 마이클의 말이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회장이야? 시골 촌부같이 생겼군. 박동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총수가 제 나라 땅에서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웃고 있어야 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이튿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사 대회의실 앞 복도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긴장한 임원들이 복도를 서성거렸고 박동훈은 회의실 문 밖 대기 의자에 앉아 묵묵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벌써부터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서툰 항변과 미국 측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30대 여성 통역사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 말이 너무 빠르고 전문 금융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통역이 안 돼요. 게다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통역사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통역사라고 큰돈을 주고 모셔왔지만 살벌한 협상장의 기세와 낯선 전문 용어들 앞에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회의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통역의 맥이 끊기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박동훈은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이클 대표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최상무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최상무,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뭐라고 좀 해봐. 하지만 최상무는 짐짓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하고 나가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내일 당장 부도 처리될 겁니다. 사실 마이클 대표가 화를 내는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을 얕잡아 보고 말도 안 되는 독소 조항을 계약서 구석에 숨겨놓았는데 그것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일부러 난동을 피우는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들과 한패가 되어 회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죠. 조건이 좀 나빠도 사인하시죠. 최상무가 만년필 뚜껑을 열어 김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래. 회사가 망하는 것보단 낫지. 내 평생 일군 회사인데. 김 회장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약서 위로 펜을 가져갔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무거운 정적을 깨고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운전기사 박동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임원들이 마실 생수병과 컵이 담긴 은색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 좀 갈아드리러 왔습니다. 박동훈은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한 태도에 살벌하던 경호원들도 감히 그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박동훈은 김 회장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르는 척하며 김 회장의 펜 끝이 닿으려는 계약서의 12조 3항을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외국어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박동훈의 눈에 박히는 순간 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역시 이놈들 수익률 조작으로 경영권을 뺏으려는 속셈이구나. 그의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였습니다. 박동훈이 컵에 물을 따르는 동안 마이클 대표가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킬킬거리며 외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고 빠른 속어였기에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듣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자기 무덤을 파는구먼. 그 순간 박동훈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컵에 따르던 물이 찰랑거리며 탁자 위로 한 방울 튀었습니다. 10년. 무려 10년을 참았습니다. 죽은 듯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군 노인이 외국 사기꾼들에게 조롱당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박동훈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박동훈은 들고 있던 물병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울릴 만큼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이 깜짝 놀라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최 상무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박 기사.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하지만 박동훈은 최 상무의 말을 무시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만한 표정의 마이클 대표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운전기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아니 상대를 압도하는 저승사자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동훈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것은 투박한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어민조차 놀랄 만큼 완벽하고 품격 있는 유창한 외국어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선생님.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동훈의 발음은 완벽한 뉴요커의 억양, 그 중에서도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이 사용하는 고급스럽고 냉철한 톤이었습니다. 방금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이군요. 정막. 숨막히는 정막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마이클 대표는 씹던 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도 자신들보다 더 품격 있는 어휘로 치고 들어온 이 남자가 고작 운전기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입을 딱 벌린 채 박동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기사? 자네 지금 외국말을 한 건가? 박동훈은 김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송구하오나 제가 잠시 통역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 계약서 지금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회사를 도둑질하겠다는 사기 문서입니다. 회장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동아줄.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운전기사의 등 뒤에서 김 회장은 난생 처음으로 거대한 산과 같은 듬직함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 했습니다. 김갑수 회장은 흔들리는 눈동자로 박동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어디라고 나서냐며 호통을 쳤을 테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박동훈의 기세는 그가 알던 박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꼿꼿한 허리,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그것은 수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수의 기백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으십니까? 딱 30분만 제게 권한을 주십시오. 박동훈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옆에 있던 최상철 상무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미치셨습니까? 저런 운전 나부랭이한테 회사의 운명을 맡기다니요. 당장 끌어내야. 시끄러워. 김 회장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최 상무를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통역사는 도망갔고 넌 앵무새처럼 사인하라는 말만 하고 내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은 지금 박 기사뿐이야.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마이크를 들어 박동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해봐.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린 그냥 같이 한강 가는 거야. 박동훈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통역석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재킷의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은 마치 수술을 집도하기 직전의 외과 의사처럼 비장했습니다. 마이클 대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운전기사라니? 코미디쇼는 그만하고 사인이나 하시지. 박동훈은 마이클의 비웃음을 철저히 무시한 채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쩌렁쩌렁 울리는 명확한 발음으로 외국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씨, 12조 사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박동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당신들은 목표 수익률을 20%로 설정했더군요. 그래서 뭐? 마이클이 삐딱하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비용 산정 방식을 보니 본사의 경영 자문료를 운영 비용에 포함시켰더군요. 박동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이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업이익은 절대 20%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자문료를 올려서 이익을 빼돌릴 테니까요. 이건 90년대 말에나 쓰이던 기업 사냥꾼들의 전형적인 독약 처방 수법 아닙니까? 박동훈의 입에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이클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금융계에서 가장 모욕적인 표현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입 조심해. 미국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외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어. 당신 법 알기는 해? 박동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즉각 받아쳤습니다. 국제회계기준 제15조에 따르면 박동훈의 입에서는 현란한 금융 법률 지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국어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엘리트들만이 구사한다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판례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미국 변호사의 논리를 하나하나 난도질했습니다. 이봐요, 변호사 양반.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신네 로펌이 비슷한 계약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판례, 제가 읊어드릴까요?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문 번호까지 불러드려요? 미국 측 변호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눈앞의 저 남자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함정의 설계 도면을 훤히 꿰뚫고 있는, 아니 그 설계를 뛰어넘는 괴물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박 기사가 쏟아내는 전문 용어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미국 놈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박 기사의 목소리만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세에 몰린 마이클 대표가 다급하게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옆에 앉아있던 최상철 상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상무 역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계약은커녕 자신의 입지마저 위태로워질 판이었습니다. 최 상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박동훈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봐 박 기사. 당신 미쳤어? 지금 통역하라고 했지 누가 훈계하라고 했어? 감히 미국 대표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그 입 다물고 사과해. 최 상무의 고함에 박동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동훈의 차가운 시선이 최 상무의 눈동자에 꽂혔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박동훈은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하지만 아주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한국말로 의조렸습니다. 최상철,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에 최 상무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운전기사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투,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 톤. 최 상무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모함에서 내쫓았던 전설적인 선배. 업계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며 한 번 못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던 그 사람. 설마. 최 상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박동훈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탁자에 내려놓으며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그러자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드러났습니다. 10년 전 내 뒤통수 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니 좋던가. 내가 미국 놈들한테 뒷돈 받고 넘긴 정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박동훈의 말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기사, 그게 무슨 소린가? 뒷돈이라니? 박동훈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파일 하나를 재생하여 마이크에 갖다 대었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하는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며칠 전 차 안에서 녹음된 최 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이클 대표님. 회장님은 외국어 까막눈이라 제가 적당히 둘러대면 도장 찍으실 겁니다. 이번 것만 성사되면 약속하신 리베이트는 제 스위스 계좌로 넣어주시는 거죠? 물론이지.
최 상무 덕분에 헐값에 좋은 회사를 먹게 생겼어. 최 상무와 마이클의 은밀한 대화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게 아니고. 저건 조작입니다. 오해입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혀도 유분수지, 자신의 오른팔이라 믿었던 최 상무가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니.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최 상무의 얼굴에 냅다 끼얹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널 친아들처럼 아꼈는데 감히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아? 김 회장의 포효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사색이 된 최 상무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최 상무는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닫힌 문 뒤로 그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대표단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비열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마이클 대표는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이군. 협상은 결렬이야. 우린 돌아가겠어. 앉으십시오. 박동훈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마이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동훈은 유창한 외국어로 하지만 아주 차갑게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김 회장과 임원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이클, 당신들이 저지른 이 불법적인 모해, 그리고 뇌물수수 시도. 이 녹음 파일이 미국의 유력 경제신문과 금융감독기관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당신들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거고 당신은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 텐데. 마이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완전히 백기를 들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박동훈은 미리 준비해둔 수정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최상철 상무의 절규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갑수 회장은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임원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살벌한 정막을 깬 것은 박동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안경 닦기를 꺼내 벗어둔 안경을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 여유로운 손놀림은 마치 이곳이 피 튀기는 협상장이 아니라 자신의 서재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안경을 다시 쓴 박동훈의 눈빛은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 마이클은 안절부절 못하며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콧등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박동훈의 눈을 피하며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야만적인 상황은 처음이군. 협상은 없던 걸로 하겠소. 우린 돌아가겠어. 마이클이 서툰 한국말로 웅얼거리지도 않고 그들의 언어로 빠르게 내뱉으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다른 수행원들도 허둥지둥 그를 따르려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나지막하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인 목소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동훈은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육성으로 내뱉었을 뿐인데도 그 울림은 마이클의 척추를 타고 내려가 다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동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검지 하나로 비어있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직 내 허락 없이는 이 방에서 누구도 나갈 수 없습니다. 박동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이클이 평생 들어온 그 어떤 영어보다도 정확하고 품격 있으며 동시에 오만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마천루 꼭대기층에서 전 세계의 자금을 쥐락펴락하는 금융 황제들이나 쓸 법한 억양과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동훈은 테이블 아래에 준비해 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끈을 천천히 풀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김갑수 회장과 임원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박동훈이 친절하게 한국어 통역을 곁들이며 진행되었습니다. 마이클 대표,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나간다면 나는 당신을 막지 않겠습니다. 박동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문지방을 넘는 그 즉시 내 손에 있는 이 작은 녹음 파일은 전 세계 주요 언론사 100곳에 동시에 전송될 겁니다. 제목은 아마 이렇게 뽑히겠죠. 블랙스톤의 아시아 대표, 한국 기업 임원 매수하여 불법 합병 시도. 어떻습니까? 꽤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닙니까? 마이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본사 회장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혈한으로 유명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비리 혐의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이클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박동훈에게 넘어왔습니다. 박동훈은 봉투에서 수정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탁 소리 나게 던졌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잃을 뻔했던 권리를 되찾는 것뿐입니다. 박동훈은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첫째, 독소 조항인 12조 사망, 수익률 미달시 경영권 박탈 내용은 전면 삭제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수익 발생 시 배당금 우선 지급이라는 합리적인 조항을 넣는다. 임원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투자금은 당신들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의 정확히 2배로 증액한다. 당신들이 기업 가치를 고의로 깎아내린 평가 보고서 내가 다시 계산해보니 정확히 2배가 나오더군요.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동훈이 제시한 숫자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책정했던 진짜 가치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향후 10년 동안 경영권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금지한다. 단, 재무 건전성에 대한 감사는 분기별로 성실히 받겠다. 우리는 숨길 게 없으니까. 박동훈의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회사를 살리면서도 투명성을 보장하는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들었습니다. 이봐요, 미스터.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아십니까? 본사에서 절대 승인해주지 않을 겁니다. 박동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사 회장님께 지금 바로 전화를 걸어볼까요? 당신이 뇌물을 주고 회사를 삼키려다가 들켜서 이 모든 사실이 폭로되기 직전이라고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죠. 아마 회장님은 감옥에 갈 당신보다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이 계약서를 선택하실 텐데요. 박동훈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폴더폰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마이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을 들어 항복 표시를 했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서명하겠소. 제발 전화기는 넣으시오. 마이클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까지 억겁의 시간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사각, 사각. 고요한 회의실에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XX그룹이 지옥에서 탈출하여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서명을 마치고 계약서를 밀어놓자 박동훈은 그제야 굳게 담은 입술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이클.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마이클 대표는 짐을 챙겨 일어나며 억울하고 분한 표정으로 박동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고작 운전기사 따위가 이런 고도의 금융 지식과 협상력을 가졌을 리가 없어. 내 평생 월가에서 수많은 전문가를 봐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소. 당신, 누구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임원, 그리고 김 회장까지 숨을 죽이고 박동훈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운전만 하던 박 기사. 그가 누구이기에 대한민국 재계 12그룹을 쥐락펴락하는 것일까요? 박동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유니폼을 탁탁 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마이클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귀에 대고 오직 그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역시나 완벽한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10년 전 월스트리트 5번가에서 데이비드 박이라고 불리던 사람을 기억하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이클의 눈동자가 터질 듯이 확장되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며 턱이 빠질 듯 내려갔습니다. 네. 데이비드 박. 마이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데이비드 박. 그것은 전설의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월가에서 혈혈단신으로 수조원 규모의 적대적 M&A를 성사시키며 동양에서 온 저승사자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쓰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많은 이들이 죽었거나 폐인이 되었을 거라 추측했던 그 전설이 바로 눈앞에 낡은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있었다니. 마이클은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박동훈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한국 기업을 얕보지 마십시오. 박동훈의 마지막 경고를 뒤로한 채 마이클과 수행원들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그들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사라지고 난 회의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안도감과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멍한 충격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갑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동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박 기사 수고했어. 한마디 던지고 말았을 그 거리였지만 오늘 김 회장의 걸음은 1000톤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박동훈 앞에 선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거물, 그 자존심 강한 김갑수 회장이 운전기사 박동훈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힌 것입니다. 박 선생. 아니 박 이사님.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개를 든 김 회장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내 생명의 은인을, 우리 회사를 구할 영웅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몰라봤습니다. 자네를 운전석에만 앉혀두고 하대했던 이 늙은이의 죄를 용서해주게. 김 회장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구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박동훈의 인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임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 주제라며 박동훈을 무시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박 이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임원들의 사과와 찬사가 이어졌고 누군가 시작한 박수가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와! 그것은 가식 없는 진심 어린 기립박수였습니다. 박동훈은 당황하여 김 회장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회사가 그리고 회장님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몸담은 일터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박동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운전기사의 손이었지만 김 회장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오늘로 끝이었네. 수천 명 직원의 밥줄이 끊길 뻔했어. 자네가 회사를 구했네. 그날 저녁 사태 수습이 마무리된 후 김 회장은 박동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최고층 회장실. 박동훈이 매일 아침 청소를 하러 들어오던 곳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청소 도구가 아닌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회장은 소파 상석을 비워두고 박동훈을 그곳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박 선생, 내일 당장 인사발령을 낼 생각이네. 김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임명장과 명함, 그리고 최고급 만년필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운전대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자네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운전석이 아니야. 김 회장이 내민 명함에는 XX그룹 부회장 박동훈이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부회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맡아주게. 특히 이번에 성사시킨 미국과의 합작사업, 자네가 아니면 아무도 이끌 수 없어. 이건 부탁이 아니라 회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이자 자네의 능력을 썩히지 말라는 하늘의 뜻이네. 박동훈은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과 누명으로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숨어들었던 운전기사 생활. 처음에는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뒷모습을 보며 리더의 고독함도 배웠고 직원들의 출근길 표정을 보며 회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된 건가? 가슴 한구석에 꺼지지 않고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협상장에서 느꼈던 그 전율, 치열하게 부딪히며 살아있음을 느꼈던 그 순간. 박동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마치 잊고 있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준 것만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회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최상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동훈의 대답에 김 회장의 얼굴에 비로소 아이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간 멈춰있던 거인의 시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속보 XX그룹 임원 최모 씨, 배임 및 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최상철 상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두었던 뇌물은 전액 몰수되었고 그는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마이클 대표 역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박동훈이 보낸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해고됨과 동시에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옛말.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던 그 사필 규정이 박동훈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XX그룹 본사 로비 앞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과거 박동훈이 매일 아침 닦고 조이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타이어 휠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차체는 눈이 부실 정도로 광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사람은 박동훈이 아니었습니다. 앳된 얼굴에 성실해 보이는 젊은 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부회장님. 젊은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자 잘 닦인 검은색 구두가 먼저 지면을 디뎠습니다. 이어 완벽한 핏에 짙은 남색 슈트를 입은 중년 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지적이고 예리한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화하면서도 단단한 표정. 바로 박동훈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고 구석에 서 있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목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열해 있던 임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박동훈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방금 자신이 타고 온 차를, 그리고 그 차를 운전했던 젊은 기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기사는 과거의 자신처럼 긴장한 표정으로 차를 닫고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그 모습에서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거만함을 버리고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박동훈은 곁에 있던 비서실장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저 기사 친구. 이번 달 보너스 좀 넉넉히 챙겨주게. 새벽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더군.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박동훈은 옷깃을 여미며 다시 앞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갔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지. 그의 당당한 구두굽 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는 마치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운전기사 박동훈. 아니, 이제는 XX그룹을 이끄는 박동훈 부회장. 그의 진짜 드라이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